아프리카의 태양은 대지의 작별을 구하며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몸을 감추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주홍빛과 자줏빛 물감을 쏟아부은 듯한 하늘 아래 광활한 사바나는 길고 고요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아카시아 나무들의 실루엣은 마치 거대한 손가락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는 서서히 식어가며 마른 흙과 야생초의 냄새를 실은 선선한 바람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이 광대하고 원시적인 풍경 한가운데 외딴 연구 기지가 섬처럼 떠 있었다. 현대 문명과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은 야생동물 연구가인 엘라라의 부모님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는 이제 막 14살이 된 소녀 엘라라가 있었다. 엘라라는 낡은 나무 현관에 삐걱거리는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달아빠진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고, 손에는 잘 벼려진 흑연 연필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소녀의 시선은 빈 종이가 아닌 저 멀리 해질 역의 어스름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바위 언덕을 향해 있었다. 그곳은 늙은 수사자 한 마리가 즐겨 찾는 휴식처였다. 소녀는 그 사자를 아슬란이라 불렀다. 물론 그 사자 자신은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 턱이 없었다. 엘라라에게 아슬란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나 위험한 맹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 광활한 대지에 살아있는 영혼이자 말 없는 친구였으며 고독한 소녀의 상상력을 끝없이 자극하는 존재였다. 그녀의 연필이 사각거리며 종이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엘라라는 아슬란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었다. 수년간의 관찰은 그의 모든 특징을 소녀의 머릿속에 사진처럼 각인시켜 놓았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육중한 어깨, 수많은 싸움의 흔적인 찢어진 왼쪽 귀,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지혜로운 눈빛까지 그녀의 손끝에서. 아슬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위험 있는 왕으로 재탄생했다. 엘라라, 저녁 먹으렴. 집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소녀의 집중을 부드럽게 깨뜨렸다. 하지만 엘라라는 대답 대신 그림 속 아슬란의 갈기에 마지막 명암을 더하는 데 몰두했다. 사람의 목소리보다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하이에나의 웃음소리가 더 익숙한 소녀였다. 학교 친구들과의 수다나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 대신 그녀는 바람이 풀풀 스치는 소리에서 위안을 찾았고, 별들이 속삭이는 밤의 정적 속에서 평화를 느꼈다.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지만 그들은 과학의 언어로 세상을 보았다. 동물들의 행동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그들의 습성을 논문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엘라라는 가슴으로 세상을 느꼈다. 그녀에게 동물들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슬픔과 기쁨, 그리고 이야기를 가진 개체들이었다. 이런 간극은 종종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 마치 자신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가득 찬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림을 완성한 엘라라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현관 지붕 밑에 매달아둔 작은 등불 아래에서 무언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아주 작은 새끼 새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차가운 바닥 위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아직 솜털도 차에 가시지 않은 연약하고 작은 생명이었다. 엘라라는 순간 숨을 멈췄다. 이 야생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자연의 법칙을 부모님은 늘 강조했다. 하지만 소녀의 눈에는 그 법칙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몸을 웅크렸다. 새끼 새는 인간의 거대한 그림자에 놀라 더욱 필사적으로 울어댔다. 엘라라는 속삭이듯 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아가야, 내가 해치지 않을게. 그녀의 손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섬세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그녀는 두 손으로 새끼 새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손 안에서 느껴지는 작은 심장의 고동이 엘라라의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엘라라는 집으로 들어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부드러운 풀과 마른 잎사귀를 깔아 임시 둥지를 만들어주고 새끼새를 그 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약병과 작은 스포이트를 찾아냈다. 미지근한 물에 영양제를 조금 타서 그녀는 한 방울 한 방울 새끼새의 작은 부리에 떨어뜨려 주었다. 새끼새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이내 엘라라의 끈기 있는 노력에 체념한 듯 조심스럽게 물을 받아 마시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엘라라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 작은 생명을 돌보는 순간만큼은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의 존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엘라라는 임시 둥지 옆을 지켰다. 혹시나 밤의 포식자인 뱀이나 몽구스가 다가올까봐 노심초사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녀는 작은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엘라라는 무심코 자신의 왼쪽 손목을 매만졌다. 그곳에는 나무신 모양의 작은 흉터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부모님은 어릴 적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고 했지만 엘라라는 그 흉터에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동물들의 존재를 유난히 예민하게 감지했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기 전에도 마치 공기의 미세한 떨림처럼 그들의 기척을 느낄 수 있었다. 사슴떼가 조용히 물을 마시러 다가올 때, 표범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사냥감을 노릴 때, 코끼리 가족이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이동할 때, 엘라라는 항상 먼저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손목의 흉터가 살짝 가려우면서 따끔거리는 기묘한 감각을 느끼곤 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새끼 새를 돌보는 동안 흉터는 계속해서 미세한 신호를 보내왔다. 그것은 마치 주변의 모든 생명들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엘라라는 그 감각을 좋아했다. 그것은 그녀와 이 광활한 자연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다. 저 멀리 바위 언덕 위에서 아슬란이 길게 포효했다. 그것은 영역을 과시하는 왕의 함성이었지만 엘라라의 귀에는 마치 밤의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녀는 작은 새가 든 상자를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 불빛이 꺼지고 연구기지는 깊은 어둠과 정적에 잠겼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르지 않은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가 될 터였다. 적어도 엘라라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소녀는 알지 못했다. 운명의 폭풍이 이미 지평선 너머에서 조용히 소용돌이치며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서 그녀의 작은 용기와 보이지 않는 특별한 유대가 시험받게 되리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아프리카의 태양은 어김없이 대지를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밤새 엘라라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은 새끼새는 기력을 되찾았는지 상자 안에서 제법 힘차게 짹짹거렸다. 엘라라는 조심스럽게 영양제를 섞은 물을 먹여주며 작은 생명이 뿜어내는 활기에 안도감과 함께 희미한 기쁨을 느꼈다.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내일은 어미에게 데려다 줄 수 있을 거야. 소녀는 새끼새에게 다정하게 속삭이며 다시 한번 둥지를 따뜻하게 정돈해 주었다. 아침 식탁에서 엘라라의 아버지는 지도 위에 복잡한 선들을 그으며 말했다. 오늘은 응고롱고로 분화구 북쪽 지역을 탐사해야 할 것 같아. 새로운 코끼리 무리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하거든. 아마 저녁 늦게나 돌아올 거야. 혼자 괜찮겠니? 아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엘라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움이 아닌 익숙함이었다. 걱정 마세요. 맥스도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식탁 밑에 엎드려 있던 늠름한 점원 shepherd. 맥스가 마치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을 알아들은 듯 꼬리를 두어 번 툭툭 쳤다. 맥스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그는 엘라라의 유일한 친구이자 충직한 보디가드였으며 이 광활한 야생에서 그녀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기사였다. 빛나는 검은색과 황갈색 털, 지성미 넘치는 깊은 눈, 그리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용맹함까지. 맥스는 엘라라의 그림자였다. 부모님이 랜드로버의 먼지 안으로 사라진 후 기지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다. 엘라라는 읽다 만책을 들고 현관 계단에 앉았고 맥스는 그녀의 발치에 편안하게 몸을 뉘었다. 따사로운 햇살과 나른한 공기, 그리고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로웠다. 오후가 되자 엘라라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맥스, 산책할까? 그 말에 맥스는 벌떡 일어나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다. 엘라라가 낡은 테니스공을 집어들자 그의 눈은 기대감으로 초롱초롱 빛났다. 기지 앞의 넓은 공터에서 소녀와 걔는 한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 던지기 놀이를 했다. 엘라라가 힘껏 공을 던지면 맥스는 바람처럼 달려가 공을 물고 와 그녀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힘과 우아함이 넘쳤고 그를 바라보는 소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의 미소가 가득했다. 이 순간 엘라라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지 않은 소녀였다. 바로 그때였다. 맥스가 막 공을 물고 돌아오려던 순간 그의 시선이 다른 곳에 꽂혔다. 덤불 속에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무언가. 그것은 회색빛 털을 가진 조그마한 덤불 토끼였다. 야생의 사냥 본능이 순간 맥스의 이성을 지배했다. 맥스, 안돼 이리와 엘라라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지만 맥스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는 번개처럼 몸을 돌려 토끼를 쫓기 시작했다. 토끼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고 맥스는 그 뒤를 맹렬하게 추격했다. 맥스 엘라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그의 뒤를 쫓았다. 평소에는 복종심이 강한 맥스였지만 한번 사냥 본능이 발동하면 통제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점점 기지에서 멀어져 바위와 마른 덤불이 우거진 황량한 지역으로 접어들었다. 토끼는 작은 바위 틈으로 쏙 사라져 버렸다. 목표물을 놓친 맥스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주변을 킁킁거리며 맴돌았다. 바로 그 순간 바위 틈에서 맥스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섬뜩하고 차가운 쉭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엘라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털이 쭈뼛서는 불길한 소리였다. 맥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바위 쪽으로 다가간 엘라라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녀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공포 그 자체였다. 맥스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앞에는 또아리를 튼 채 머리를 꼿꼿이 쳐든 한 마리의 뱀이 있었다. 그냥 뱀이 아니었다. 관처럼 새까만 몸, 칠흑 같은 입 안을 살짝 벌린 채 세상의 모든 죽음을 응축한 듯한 눈으로 맥스를 노려보는 맹독의 화신. 블랙 맘바였다. 엘라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블랙 맘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하고 공격적인 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성인 남성도 몇 분 안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 부모님께 수없이 들었던 경고가 뇌리를 스쳤다. 블랙 맘바를 만나면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자리를 피해야 한다. 절대로 자극해서는 안 된다.
이성이 소리쳤다. 도망쳐 어서 부모님께 알려야 해. 무정의로 구조를 요청해야 해. 하지만 그녀의 발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기지로 달려가기엔 너무 늦었다. 무정의를 잡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이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에 질려 꼼짝도 못하는 맥스의 모습이 들어왔다. 으르렁거리지도 짖지도 못했다. 그저 온몸으로 두렵다고 말하고 있었다. 언제나 용맹하던 기사의 눈에 비친 순전한 공포,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엘라라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솟아올랐다. 이성이 마비될 정도의 거대한 공포를 뚫고 더 뜨겁고 강력한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것은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었고 자신의 일부와도 같은 존재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사랑이었다.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죽을 것이다. 그 생각은 섬광처럼 그녀의 머리를 스쳤지만 곧바로 다른 생각에 덮여버렸다. 맥스를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엘라라의 망설임은 1초도 채 되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그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했다. 모든 이성적인 판단과 생존 본능을 내던진 채 소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의 시선이 근처에 버려져 있던 낡은 목동의 지팡이에 꽂혔다. 누군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듯 햇볕과 비에 발해 하얗게 변색된 나무 막대기였다. 엘라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날려 그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차갑고 거친 나무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뱀과 맥스 사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연약한 소녀의 몸이 충직한 친구와 죽음의 화신 사이에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평화롭던 소녀의 세계는 산산조각났고 그녀는 스스로 운명의 촉매가 되어 생과 사의 대결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바람이 멈추고 사바나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오직 소녀와 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숨막히는 정적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엘라라의 세계는 오직 자신과 눈앞의 블랙 맘바, 두 존재만으로 축소되었다. 뱀의 눈은 생명이 없는 흑요석처럼 차갑게 빛났고 그 안에는 오직 원초적인 경계심과 죽음의 약속만이 담겨 있었다. 엘라라의 등 뒤에서는 맥스가 겁에 질려 낮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소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지팡이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게 만들었다. 공포가 혈관 속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엘라라의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아졌다. 그녀는 뱀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 이 생명 또한 이 대지의 일부였고 단지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문제는 어떻게 맥스를 그리고 자신을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내는가였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뱀은 눈보다 땅의 진동에 더 민감하단다. 갑작스러운 진동은 녀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지.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한 줄기 희망이었다. 엘라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모든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지팡이를 들어올려 뱀의 바로 옆 단단한 맨땅을 내리쳤다. 꽝! 메마른 대지가 울리는 둔탁한 소음과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땅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진동과 소음에 블랙 맘바의 몸이 움찔하며 경련했다. 고도로 집중되어 있던 뱀의 주의가 순간적으로 흐트러졌다. 맹수의 시선이 소리가 난 지점으로 향하는 그 찰나의 순간 엘라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지팡이의 끝으로 맥스의 엉덩이를 힘껏 밀어냈다가 맥스 갑작스러운 충격에 맥스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제야 그는 위험 지역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즉각적이었다. 혼란에서 벗어난 블랙 맘바는 자신의 사냥감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모든 소란의 원인이 바로 눈앞의 작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뱀의 분노는 이제 온전히 엘라라에게로 향했다. 슈익, 섬뜩한 소리와 함께 뱀의 머리가 번개처럼 쳐들렸다.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자세였다. 또아리를 튼 몸이 용수철처럼 팽팽하게 압축되었다. 금방이라도 그녀를 향해 날아올 듯한 일촉즉발의 상황. 엘라라는 뒷걸음질 칠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지팡이를 가슴 앞에 단단히 고쳐 쥘 뿐이었다. 이제 그녀와 죽음 사이에는 낡은 나무 막대기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주변의 덤불이 부스럭거리며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무게감이 실린 소리였다. 엘라라도, 심지어 극도로 흥분한 블랙 맘바조차도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타났다. 포효도, 위협적인 발걸음도 없었다.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덤불 속에서 거대한 황금빛 몸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암사자 3마리,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엘라라의 스케치북 속에서 수없이 되살아났던 바로 그 늙은 수사자 아슬란이었다. 사자 무리는 전투태세를 갖추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연극의 가장 흥미로운 장면에 등장한 관객들처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조용히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들의 존재감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사바나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블랙맘바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최상위 포식자의 등장은 뱀의 계산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다. 눈앞의 인간을 공격해야 할지, 아니면 훨씬 더 위험한 새로운 존재들을 경계해야 할지. 뱀은 혼란에 빠진 듯했다. 하지만 엘라라의 시선은 뱀에게서 떠나 늙은 수사자에게로 향했다. 아슬란,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렸다. 그것은 공포와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다. 몇 년 동안 멀리서 몰래 지켜보기만 했던 존재, 그녀의 상상 속에서 왕좌에 앉아있던 고독한 군주가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아슬란은 다른 곳은 보지 않았다. 그의 깊고 지혜로운 호박색 눈동자는 오직 엘라라만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맹수의 굶주림이나 공격성은 없었다. 대신 기묘한 호기심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분한 평가가 담겨 있었다. 마치 너는 누구냐? 작은 존재여. 어째서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다른 생명을 위해 네 자신을 방패로 삼는 것이냐? 라고 묻는 듯했다. 엘라라는 그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시간과 공간이 비현실적으로 늘어나는 기분이었다. 등 뒤에서는 안전한 거리로 물러난 맥스가 불안하게 지저댔고, 앞에서는 블랙 맘바가 언제 다시 공격할지 모르는 채 위협적으로 혀를 날름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서는 아프리카의 진정한 지배자들이 조용한 목격자가 되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 나무신 모양의 흉터가 불에 댄 듯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 기묘하고도 위험한 대치 상황 속에서 엘라라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이 희망인지 아니면 더 큰 절망의 시작인지는 알 수 없었다. 사자들은 친구인가? 적인가? 그들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한 것은 단 하나. 그녀가 일으킨 작은 용기의 파문이 예상치 못한 거대한 존재들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대의 다음 막은 그녀의 손을 떠나고 있었다. 대치 상황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엘라라가 서 있는 곳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맥스와 함께 공을 던지며 웃음꽃을 피웠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녀의 앞마당이었다.
늘 보던 낡은 현관, 아버지가 아끼는 연장들이 걸린 창고벽, 어머니가 가꾸는 작은 허브 정원. 이 모든 익숙한 풍경이 이제는 생사를 가르는 비정한 결투장으로 변해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성역이었으나 지금은 그녀를 고립시키는 거대한 무대이기도 했다. 엘라라는 혼자였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아니었다.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는 맥스가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짖듯 낑낑거렸다. 그의 충성심은 여전했지만 부상과 공포 앞에 무력했다.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는 아프리카의 제왕들이 마치 고대의 신들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위안이 아닌 오히려 숨 막히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심판하기 위해 온 것처럼 보였다. 이 연약한 인간이 과연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들의 영역에서 일어난 이 소란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말없이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부모님은 머나먼 곳에 있었다. 그녀의 비명은 결코 그들에게 닿지 않을 터였다.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손에 들린 나무 지팡이와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정신력뿐이었다. 블랙 맘바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눈앞의 인간도 위협적이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포식자들의 기운은 뱀의 생존 본능을 극한까지 자극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궁지에 몰린 뱀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된다. 스윗윅, 뱀이 움직였다. 그것은 진짜 공격이 아니었다. 엘라라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번개처럼 빠른 위협 동작이었다. 뱀의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왔다가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뺀 엘라라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뱀은 계속해서 엘라라를 시험했다. 그녀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균형을 무너뜨리고 치명적인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 교묘하게 움직였다. 그때마다 엘라라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 방어 자세를 취해야 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것은 무한한 에너지가 아니었다. 그녀의 체력과 정신력은 빠른 속도로 소모되고 있었다.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고 지팡이를 쥔 팔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강렬한 햇볕은 그녀의 기력을 더욱 빼앗아갔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단 한 번만 실수하면. 의심이라는 차가운 독이 공포와 뒤섞여 그녀의 의지를 좀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맥스를 위해,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저 조용한 목격자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특히 아슬란의 시선 앞에서 그의 깊은 눈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시선은 무언의 압박이자 기묘하게도 그녀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마지막 끈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 왼쪽 손목의 흉터에서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통증과 함께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마치 불에 달군 낙인이 찍힌 것처럼 흉터 주변의 모든 감각이 그 한 점으로 집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가려움이나 따끔거림이 아니었다. 그녀의 내부에서 무언가 깨어나려는 듯한 원시적이고 강력한 에너지의 파동이었다. 그 감각은 너무나 강렬해서 엘라라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시며 집중력을 놓치고 말았다. 블랙 맘바는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짐승의 본능이었다. 포식자는 사냥감의 가장 약한 순간을 정확히 파고든다. 엘라라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 순간 뱀에 압축되었던 몸이 마침내 폭발했다. 더 이상의 위협 동작은 없었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검은 죽음의 화살. 시간이 지독하게 느려졌다.
엘라라의 눈에는 자신을 향해 벌어진 뱀의 칠흑 같은 입, 그 안에 선명하게 보이는 길고 날카로운 독리,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뱀의 차가운 눈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아, 그녀의 머릿속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피할 수 없다. 너무 빠르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부모님의 얼굴과 자신을 향해 절망적으로 짖고 있을 맥스의 모습이었다. 지팡이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소녀는 거의 체념하듯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결투는 끝났다. 그리고 패배자는 그녀였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엘라라의 귓게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울리는 소리와 공기를 가르는 뱀의 섬뜩한 마찰음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상상 속에서는 모든 것이 끔찍할 정도로 선명했다. 자신을 향해 벌어진 칠흑 같은 아가리, 피부를 뚫고 들어올 날카로운 독리, 그리고 혈관을 타고 퍼져나갈 뜨거운 죽음의 고통. 모든 것이 끝이었다. 절망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맥스가 터뜨리는 처절한 울부짖음이 마지막으로 들려왔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땅이 울렸다. 천둥이 바로 곁에서 내리친 듯한 굉음과 함께 지축이 흔들리는 강력한 충격이 일었다. 엘라라는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그녀의 바로 앞, 블랙 맘바가 공격을 감행하던 바로 그 지점에 거대한 황금빛 발이 땅을 깊게 후려치고 있었다. 그것은 집채만한 바위를 내려치는 듯한 힘이었다. 그 발톱 아래 맹독의 화신은 힘없이 나뒹굴었다. 공격은 멈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분쇄되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거대한 그림자가 엘라라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거의 동시에 또 다른 황금빛 섬광이 맥스를 향해 날아갔다. 맥스를 덮치는 거대한 주둥이를 본 엘라라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암사자는 맥스를 물어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정교한 움직임으로 암사자는 맥스의 목덜미를 가볍게 물고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다. 마치 어미가 새끼를 옮기듯. 그 거대한 맹수의 입 안에는 어떠한 공격성도 담겨있지 않았다. 혼란에 빠져 있던 맥스는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자신보다 몇 배는 큰 포식자의 손에 의해 안전지대로 옮겨졌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움직였다. 두 암사자가 정광석화처럼 움직여 위협을 제거하고 친구를 구하는 동안 늙은 수사자 아슬라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제 그는 천천히 그리고 위엄있게 앞으로 나아왔다. 그의 발걸음은 대지를 누르는 무게감이 있었고 그의 존재만으로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슬라는 엘라라의 앞에 멈춰 서서 그녀와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있는 블랙 맘바 사이에 자신의 몸을 두었다. 그는 포효하지도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그는 이 땅의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선언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거대한 산이 연약한 소녀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 서 있었다. 그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블랙 맘바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맹독의 화신은 이제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미물에 불과했다. 뱀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필사적으로 몸을 돌려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쳤다.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 엘라라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대한 사자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굵고 긴 갈기,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 그녀의 스케치북 속 상상의 왕이 지금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 눈앞에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경이로움과 감사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에서 비롯된 뜨거운 눈물이었다. 아, 슬란. 그녀의 입에서 이름이 작게 새어나왔다. 그때였다. 긱. 익숙한 랜드로버의 급정거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먼 길을 떠났던 부모님이 돌아온 것이었다. 차에서 내린 그들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과학자로서 평생 쌓아온 모든 지식과 이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비현실적인 장면이었다. 그들의 딸 엘라라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그 앞에는 거대한 수사자가 마치 충직한 기사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두 마리의 암사자가 그들의 애견 맥스 곁에 앉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맥스는 짖거나 저항하지 않고 얌전히 그들 곁에 엎드려 있었다. 야생의 최상위 포식자인 사자 무리가 그들의 딸과 개를 중심으로 평화롭고도 위험 있는 경호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세상에 엘라라의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평생 야생동물을 연구해왔다. 사자의 습성, 공격성, 영역 본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눈앞의 이 광경은 그들이 아는 어떤 과학적 데이터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분석이 없었다. 오직 순수한 경외감과 충격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딸이 단순한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자연의 법칙과 교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렇게 한동안 그 기묘하고도 성스러운 정적이 흘렀다. 바닥에 주저앉은 소녀와 그녀를 지키는 늙은 사자, 그리고 모든 것을 멈춘 채 지켜보는 부모님. 아프리카의 붉은 석양이 그들 모두를 하나의 그림처럼 고요히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를 넘어선 대지가 보여주는 기적의 순간이었다. 아슬란은 한동안 말없이 엘라라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깊은 호박색 눈에는 더 이상 평가나 호기심이 아닌 마치 오래된 약속을 확인한 듯한 고요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육중한 머리를 한번 가볍게 끄덕이는 듯하더니 이내 소리 없이 몸을 돌렸다. 그가 움직이자 두 마리의 암사자도 미련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령처럼 조용히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한바탕의 꿈처럼 그들의 존재는 다시 대자연의 일부로 스며들었다. 사자 무리가 사라지자마자 엘라라의 부모님이 달려왔다. 엘라라 괜찮니? 어디 다친 곳은 없어. 어머니는 딸을 품에 와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안도가 뒤섞여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딸의 온몸을 살피며 상처가 없는지 확인했다. 그의 손길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엘라라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몸은 아직도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맥스가 달려와 그녀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다. 그의 젖은 혀와 따뜻한 천이 비로소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주었다. 엘라라는 맥스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그의 온기를 느꼈다. 모두가 살아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저녁 연구기지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부모님은 엘라라를 혼내지 않았다. 위험한 행동에 대한 질책도 없었다.
대신 그들의 눈에는 경외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는 엘라라가 뱀과 대치하다 긁힌 작은 상처들을 소독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무섭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하지만 맥스를 잃는 게 더 무서웠어요. 엘라라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변명이나 과장도 없었다.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평생 동물의 행동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패턴을 연구했어. 하지만 오늘 네가 보여준 건 그 어떤 논문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야. 그 사자들은 마치 너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 너를 지키기 위해 온 것처럼. 그는 엘라라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구나. 교감이라는 데이터 말이다. 엘라라, 너는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대지와 소통하고 있어. 우리는 너에게 과학을 가르치려고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너에게서 배워야 할 것 같다. 이 땅의 진정한 대사, 암바사도르는 바로 너니까. 아버지의 말은 엘라라의 마음에 따뜻한 파문을 일으켰다. 언제나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던 그 특별한 감각이 처음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이 다시 떠올랐다. 엘라라는 일장에서처럼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녀의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내 손목의 흉터에 대해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우리가 너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 널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보니 우리가 틀렸던 것 같구나. 엘라라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네가 3살 때였어. 한눈을 판 사이에 네가 기지 밖으로 사라져 버렸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듯이 너를 찾아다녔어. 해가 지기 시작했고 나와 네 엄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때의 공포를 회상하며 잠겨들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저 멀리 바위 언덕 아래서 너를 발견했어. 그런데 네 모습이 이상했지. 울고 있지도 겁에 질려 있지도 않았어. 아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단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가장 믿기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네가 잠든 곳이었어. 그곳은 사자굴 바로 앞이었지. 그리고 내 곁에는 이제 막 성체가 된 젊은 수사자 한 마리가 앉아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아슬란이었단다. 엘라라의 눈이 커졌다. 우리는 얼어붙었어. 사자가 너를 해칠까봐 숨도 쉴 수 없었지. 하지만 그는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 그저 너를 지키는 것처럼 보였단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널 안아 올렸어. 그 과정에서 네가 나뭇가지에 긁혀서 지금의 그 흉터가 생긴 거야. 뱀에 물린 상처가 아니란다.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두려웠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할까봐, 혹은 연구기지의 안전 문제로 널 이곳에서 떠나보내야 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비밀로 하고 너를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키우려고만 했어. 너의 그 특별한 감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재능을 애써 무시하면서 말이다. 아버지는 엘라라의 손을 잡으며 그녀의 손목 흉터를 부드럽게 매만졌다. 우리가 널 보호하려 했던 게 아니었어. 오히려 너의 가장 큰 무기이자 선물을 가두려고 했던 거지. 오늘 너는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너의 그 재능이 너를 위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를 지켜준다는 걸 말이다. 미안하다. 딸아,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엘라라의 가슴을 짓누르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정체 모를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대지가 그녀에게 새겨준 약속의 증표이자 깊은 유대의 상징이었다. 흉터에서 전해져 오는 옹이는 이제 신비로운 현상이 아닌 따뜻하고 친숙한 위로가 되었다. 엘라라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 아래 펼쳐진 사바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 광활한 어둠은 더 이상 고독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진정한 집이자 그녀가 속한 세상이었다. 새로운 평화가 소녀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으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외딴 섬과도 같았던 작은 연구기지는 이제 아슬란 공존센터라는 이름에 활기 넘치는 보호구역의 심장이 되어 있었다. 엘라라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고 자연과의 진정한 교감을 꿈꾸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센터는 더 이상 동물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희망의 터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외로운 소녀가 아닌 자신감 넘치고 지혜로운 젊은 여성으로 성장한 엘라라가 있었다. 그녀는 19살이 되었고 그녀의 눈빛은 사바나의 지평선처럼 깊고 평화로웠다. 어느 맑은 오후 엘라라는 한 무리의 아이들 앞에 서 있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 피부색도 사용하는 언어도 다른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모두 같은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엘라라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벽으로 둘러싸인 교실이 아니었다. 아카시아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바람이 교재를 넘겨주는 살아있는 교실이었다. 자, 이제 모두 눈을 감아보세요. 엘라라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책에서 읽는 것은 잊어버리세요. 사자는 얼마나 빠른지, 코끼리는 무엇을 먹는지, 그런 지식은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대신 느껴보세요. 뺨을 스치는 바람의 감촉을, 발밑에서 느껴지는 땅의 숨결을, 저 멀리서 우는 새의 노랫소리를. 아이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들의 입이 닫히자 비로소 사바나의 진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엘라라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에요. 저기 있는 개미들도, 풀들도,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밤의 동물들도 모두 이 땅의 주인이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답니다. 두려움 대신 존중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대자연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정말 사자랑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처럼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엘라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슬란은 제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이웃사촌이죠. 그는 저에게 이 땅의 법칙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인간이 모두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에요. 진정한 공존은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세상을 침범하지 않고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에서 시작된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지식이 아닌 지혜였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엘라라는 익숙한 바위 언덕으로 향했다. 5년 전 그토록 외롭게 아슬란을 그리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백발이 성성해진 늙은 기사 맥스가 조용히 함께했다. 맥스의 걸음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엘라라를 향한 그의 시선은 여전히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라라는 바위에 앉아 지평선 너머로 물들어가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5년 전과 같은 붉은 노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움의 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충만함과 감사, 그리고 평화의 색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부가 된 이 풍경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다. 바로 그때 저 멀리 반대편 언덕 위로 익숙한 실루엣들이 나타났다. 아슬란의 무리였다. 세월이 흘러 무리의 구성원은 조금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아슬란의 갈기는 더욱 희끗해졌을 테고 어쩌면 새로운 젊은 사자가 무리를 이끌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사자 무리는 엘라라가 있는 쪽을 향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소리도,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오직 광활한 사바나를 사이에 둔 고요하고도 깊은 상호 인정만이 존재했다. 두려움도 경계심도 아닌 오랜 이웃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듯한 평화로운 교감이었다. 엘라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왼쪽 손목을 들어 이제는 희미해진 나무심 모양의 흉터를 부드럽게 매만졌다. 흉터에서는 기분 좋은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더 이상 불가사의한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대자연이 보내는 따뜻하고 다정한 속삭임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단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 위대한 생명의 일부였으니까. 붉은 태양이 완전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첫 번째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엘라라는 늙은 친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자신의 진정한 집이 된 이 대지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모든 것에.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